예, 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입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으로 제 책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는 제 책 내용을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약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내용으로 북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 책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혈압 때문에 사망하셨는데 그 내용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이 혈압약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할 것이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혈압약을 끊는 이런 5가지 방법, 혈압약을 끊은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혈압이 올라간 것은 말초 장기까지 필요한 혈액을 보내기 위한 신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높은 혈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혈압을 낮추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을 낮추면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압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혈압약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일리가 있지만 높은 혈압을 놔두면 훨씬 손해가 큽니다. 그 이유는 혈압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높은 혈압을 낮추는 것이 모든 건강 측면에서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수축기 혈압이 20mm/Hg 증가할 때마다 심내혈관 위험이 2배씩 증가합니다. 가령 120에 80이었던 사람에 비해 140에 85인 사람은 2배 심내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이 위험이 2배 올라가는 것이고, 160에 90인 사람은 4배, 180에 110인 사람은 8배,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기준입니다. 120에서 140, 160, 180, 20씩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2배, 4배, 8배, 8배면은 800%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확률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일단 낮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가는 그 어떤 시기에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이 1945년 4월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돌연사를 했는데, 당시 62세였고 평소에 혈압이 200에 1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00이 넘어갈 때도 있었고요. 당시에는요, 1940년대에는 고혈압의 위험성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고혈압이 병이 아니었어요. 몰랐죠. 당연히 혈압약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모두 이 뇌출혈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고혈압은 별명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요. 아니고, 심근경색이 발생했던 사람이 일주일 내 사망할 확률은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죠. 엄청난 겁니다. 3년 내 사망률은 22%. 뇌졸중 사망률은요, 1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은
뇌경색은 10%, 뇌출혈은 약 30%, 약 3배 정도 많고요. 다행히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뇌출혈은 조금 적게 발생하지만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당뇨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이런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투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령대별 고혈압 유병률이 있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비례해서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70대를 보면 거의 약 70%, 10명 중에 7분이 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생활습관병입니다. 고혈압은 당뇨, 치매, 파킨슨, 암도 일부는 생활습관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증가하는 비율은 생활습관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이 그렇죠. 심근경색 환자 있죠. 심근경색 환자. 이분들에게는 베타 차단제라는 혈압약을 거의 누구나 사용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동수를 줄이고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제로 살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초장기에서 충분한 혈액 공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따라서 피로하고 숨가쁘고 어지럼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원래도 있겠지만 이 약을 씀으로써 이런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쓰는 이유는 심장 과부하로 인한 심정지, 돌연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약을 쓰는 것은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약도 동일한 이유로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혈압약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씁니다. 고혈압을 약을 쓰지 않고 놔두면 심장벽이 두터워집니다. 여기 그림 볼까요? 여기 요게 심장의 중격이죠. 중격. 그리고 이게 하벽, 외벽. 그래서 이게 근육인데 이게 정상입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터워져요. 중격, 외벽, 하벽 다 두터워져요.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근육이 두터워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필요한 혈액량이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운동할 때는 많이 필요하고 잠잘 때는 적게 필요하고 혈액량이 변하는데 이게 두터워지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벽이 두터워질수록 관상혈관의 노화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높은 혈압이 계속 지속되면 심장벽이 늘어나서 심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계속 높은 혈압을 이기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심장벽이 두터워지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 버립니다. 도저히 압력을 못 이기고 심장이 커져 버립니다. 여기 이 엑스레이 보시면 이게 이제 심장이죠. 정상 심장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심부전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심박동기도 이분은 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심장의 근육인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왼쪽 자심실이 엄청 늘어나면서 이렇게 심장벽이 얇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완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심부전증에 빠지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빨딱빨딱빨딱 힘있게 짜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숨이 많이 가쁘고 붓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증에 빠지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질 수명도 대폭 단축시킵니다. 과거에는 말기 심부전에 빠지면 평균 수명이 3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좀 개발이 돼서 훨씬 더 오래 사시긴 하지만 실질 수명이 대폭 단축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혈압을 그냥 약을 안 먹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는다면 일단 혈압약을 즉시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생활습관을 바꾸고 노력해서 혈압약을 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생활습관 변화로 혈압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정상 혈압이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혈압약을 안 먹고 있으면 혈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합병증 있죠. 고혈압 유병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 원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교정이 안 되면 약물 투여를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데, 고혈압은 동시에 즉시 혈압약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좀 생활습관 교정해가지고 혈압약을 천천히 떨치면 되지, 그리고 약을 안 먹고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다. 일단 혈압약도 드시면서 생활습관 교정도 하는 것이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결론은 고혈압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예요. 갑자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이렇게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진단 즉시 약을 복용하고 동시에 생활습관 교정으로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혈압약을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런 근거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 책의 내용 중에서 고혈압약을 끊는 5가지 방법, 혈압약을 끊었던 모범 사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8월 14일 목요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8월 21일부터는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